예,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자동차 안전 관점에서의 AI 테스트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소위 말하는 AI 가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이프티 엔지니어이고요. 주로 요즘은 자동차 쪽 세이프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AI 적용되고 있는 분야 중에 가장 핫한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검증을 할 거냐라고 문제가 생기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자동차 쪽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안전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격한 안전 규정을 따르는 상황에서 AI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그 회사들과 연구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는 몇 가지 어프로치들을 설명드린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인공지능의 그 성능 향상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1년 사이에 작년에 안 되던 게 막 되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굉장히 그 어그레시브하게 접근하고 있는 회사 테슬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2020년 내년에 그 자율주행을 동작하기 시켰다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들도 28년, 늦으면 30년까지는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어내겠다는 식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가 조만간 우리 옆에 볼 수 있게 될 거고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뭐 스마트폰으로 얼굴 인식하고 뭐 얼굴 바꾸고 이런 레벨이 아니잖아요. 자동차가 잘못 동작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이거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것인지라는 질문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저희가 발표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제 때문인 건데요. 요즘 자율주행 연구 과제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과제들을 통해서 어떤 영상을 인식해서 무언가 결과를 내어서 제어를 하는 그런 부분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이제 그쪽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설명드릴 것은 뭐 인공지능 가시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영상 인식용, 거기에 그 딥 러닝 시스템 해가지고 컴펄셔널 뉴럴 넷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세이프티 엔지니어인데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그것들 그러한 백그라운드 하에서 그 AI 테스트 이슈들을 설명드리도록 하는 순서로 가져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안전인데요. 이거는 오전 세션 들으신 분들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 자, 안전이란 건 무엇이냐면은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는 저 같은 세이프티 엔지니어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냥 잘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요구사항 맞춰서 잘 개발하면 결함 없으면 문제 없겠지라는 게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이프티 엔지니어가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80년도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사고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떤 리액터가 있어가지고서 화 공장인 건데 이게 폭발을 했습니다. 가지고 폭발의 원인이 뭐냐라는 걸 보는 거였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구사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촉매가 투입된 뒤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냉각수를 투입해가지고 온도를 낮추고 해가지고 반응 과정을 조절하는 게 한 기능이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은 그 결함을 감지하기 위해서 장치에서 장애가 발생을 하면 일단 운영하고 있는 사람한테 경고를 주고 장치를 정지시켜라. 그러면은 운영자가 와서 조치를 취할 거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사항 하나하나 보면 뭐 딱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 요구사항들인데요. 문제는 여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촉매를 투입을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기어박스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장애조치 알고리즘에 의해서 냉각수 투입하는 것이 정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운영자가 그때 조율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촉매가 투입해서 리액터가 온도가 올라갔는데 냉각수가 투입이 안 되니까 폭발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요구사항들이 저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구사항들의 어떤 피처들이 충돌이 일어나면은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을 얘기할 때는 그냥 잘 개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벽에 맞추어서 어떤 하자드가 없는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고려가 되어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험이 중요한 시스템이 된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요구사항 명사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안전한지 먼저 확인이 돼야 돼요.
가지고 어떤 문제 영역에 대해서 요구사항 명세가 나왔는데 이게 과연 그 위험한 상황을 다 커버하고 있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명세가 나오고 구현이 나오면 일반적인 테스트뿐만 아니라 설계가 과연 안전하냐라는 것도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 분석이 크게 문제 영역과 요구사항 레벨에서의 한 단계, 그 다음에 요구사항과 구현과의 한 단계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테스트가 요구사항을 다 커버하는지 구현은 안전한지가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에는 이 4가지 측면에서 다 작업들을 수행을 해서 검증을 하는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AI를 개발할 때 이 4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야만 됩니다. 네, AI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문제 영역에서 요구사항 명세를 개발자 작성을 하고 작성된 요구사항 명세를 개발자가 야 이거는 이렇게 개발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정들을 내려서 구현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지금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AI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면은 컨볼루션을 늘어내십니다. 그럼 대표적인 슈퍼바이즈 러닝이고요. 그 라벨된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얘가 얼마나 문제를 잘 푸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문제 영역에 대해서 훈련 데이터를 잘 만들어내가지고 그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머신러닝이 시스템이 나오면 야 이제 잘 만들어졌구나 라고 써보자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머신러닝을 우리가 왜 이렇게 주목하고 잘 쓰려고 하느냐라고 보시면은 아래에 보시면은 뭐 7, 2, 1 글자가 보이시죠? MNIST라고 불리는 데이터셋인데 아주 유명한 필기체 인식 문제의 데이터, 표준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 하나를 보셔도 28 곱하기 28, 즉 784개의 셀로 구성된 그 데이터가 됩니다. 이렇게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사항을 기술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1번 셀, 2번 셀, 3번 셀 쭉 해가지고 700번째 셀까지 어떤 값이 있을 때 이게 0이야 1이라 정의하는 거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그 효과적인 그 해결책을 가져주기 때문에 영상 데이터, 음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떠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룰 베이스로 개발하는 것 대신에 훈련을 통해서 그 만들어진 AI를 사용하는 것들이 요즘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AI가 자동차 같은 고안전 제품의 개발에 들어올 때 검증을 한다는 것이죠.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인데 보시면은 여기서는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라벨드 데이터로 슈퍼바이즈 러닝이 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걸 뭐 숫자를 인식해야 돼? 이 정도 레벨에 있는 거지 어떻게 숫자를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는 대신에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구현이 아니라 훈련된 머신러닝 웨이트 셋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구현 측면에서의 AI 테스트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구사항 측면에서 AI 테스트, 그 다음에 문제 영역 측면에서 AI 테스트 설명을 드리고 설계 안전 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릴 건데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그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재사용됩니다. 뭐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같은 것들이 재사용되지 저희가 그걸 새로 개발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플랫폼을 재사용을 해가지고서는 웨이트의 셋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공지능의 결과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기 존재하는 구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이런 자동차 쪽 하시는 분들 하시면은 뭐 ACD라는 말을 하거든요. ACD가 자동차 기능 안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ACD급의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를 누군가 만들어주면 저건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답변을 하시거든요. 저는 저 어프로치가 맞다고 생각되어져서 일단 설계 안전 분석은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구현 측면의 테스트입니다. 여기 구현이 있는데 이 구현이 정말 잘 위험하지 않게 개발되었는지라고 확인하는 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랭귀지에서의 검증을 생각해 보시면 제일 많이 사용되는 어프로치가 뭐냐면은 커버리지라는 개념입니다. 커버리지. C 코드가 100라인이 있으면 매 라인 바이 라인 다 한 번씩은 최소한 테스트가 돼야 되겠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죠. 아주 그런 것들을 저희가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라고 부르고요. 그것들이 브랜치 커버리지, 컨디션 커버리지, 그 다음에 MCC 커버리지처럼 점점 좀 강력한 많은 경우의 수를 커버하는 커버리지로 바뀌어져 나갑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활성 커버리지, 즉 액티베이션 커버리지라는 개념을 사용해 볼 수가 있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컨볼루션 인터넷을 보시면은
입력값에 대해서 웨이티드 썸을 구한 다음에 그것이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해서 어떤 론 리니어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내게 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논 리니어한 액티베이션 펑션이 특정 스레시홀드 값을 넘어가게 되는 케이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액티베이션 커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가 이 AI를 검증하려면 여기 있는 모든 셀들이 한 번씩은 액티베이션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MNIST 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MNIST는 뭐 인공지능계에서 보시면은 뭐 AI계의 헬로 월드다 뭐 이렇게 불리우는 가장 심플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8 곱하기 28에 256 그레이스케일의 인풋 이미지를 가지고 숫자를 인식해보는 그런 예제인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보시는 바와 같은 간단한 뉴럴넷을 저희가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해 보입니다만 사실은 계산해 보면은 파라미터 개수만 100만 개 가까이 되는, 이게 근데 굉장히 작은 넷이거든요. 작은 넷도 이제 웨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검증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글자, 숫자 5라는 게 들어갔을 때 각각의 레이어들이 어떻게 액티베이션 되는지 글자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쭉 보시면은 처음에 뭐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의 필터를 가지고 가져가다가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서는 그것들의 웨이트를 가지고 아 이게 뭐에 해당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계산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NIST 데이터를 보시면 약 6만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것들 가지고 커버리지 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고 있는 거죠. 빨간색 줄이 이제 커버리지 라인이 되겠는데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커버리지가 쭉 되어 올라가다가 막판에 가시면은 거의 그 발전이 없습니다. 즉 저희가 6만 개의 데이터를 넣어도 액티베이션이 안 되는 셀들이 꽤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댄스 1 레이어의 126번 셀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셀은 그 여기 오른편에 있는 그래프가 웨이트를 소팅한 건데요. 웨이트의 음수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웨이티드 썸을 구하게 되면 그 값이 0보다 크게 되는 경우가 그냥 적기 때문에 6만 개의 데이터를 집어넣어도 얘는 액티베이션이 안 되는 그런 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한번 액티베이션 시켜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연구가 액티베이션 맥시미제이션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셀을 최대화시킨 입력값이 뭐냐라는 거를 거꾸로 서칭하는 기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서칭을 쭉 해가지고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어떤 노이즈 같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런 노이즈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그 스테이 액티베이션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어떤 숫자가 아니잖아요.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는 어떤 7이라는 숫자에다가 노이즈를 섞어서 그 셀을 한번 액티베이션 시키는 그 입력 인풋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서칭을 해봤더니 다음과 같이 좀 흐려 보이는 7자가 나오게 됩니다. 두 개를 보시면 아래에 있는 7자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제는 그 얘가 인식을 하고 있고 따라서 컨피던스 레벨도 굉장히 높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10개 숫자가 나오는데 각각이 0부터 9까지의 이 AI가 바라보는 컨피던스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7이라는 것이 14.33이라고 가지고 다른 거 대비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그 위에 있는 저희가 이제 액티베이션 하기 위한 시트맵을 보시면은 그 컨피던스가 좀 낮아지는 5.96밖에 안 되는 식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를 집어넣어서 저희가 어떤 액티베이션을 되게 만들어 보는 연구들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다시티라는 그 온라인 코스 강의에서 셀프 드라이빙 교육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코스에서 그 만들어진 인공지능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왼쪽에 있는 도로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오른쪽에 있는 핸들의 조향 각을 계산하는, 스티어링 앵글을 계산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는 그 인공지능이 있는데 얘를 한번 커버리지를 해 보시면 얘도 커버리지가 꽤 높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댄스 레이어, 그러니까 여기 빨간 줄 쳐져 있는 두 개의 레이어가 앞에서 식별된 피처들을 가지고 실제 조향각을 계산하는 그런 그 레이어거든요. 보시면은 커버리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댄스 0 같은 경우에는 9%밖에 커버리가 안 되고 81%의 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확인이 되지 않은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댄스 2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얘는 이제는 80%까지 커버가 됩니다만 아직까지도 20% 정도의 셀은 한 번도 확인이 되지 않은 셀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에도 저희가 동일하게 액티베이션 맥시미제이션 테크닉을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죄송합니다. 원본 데이터 이미지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여기 원본 이미지는 셀을 액티베이션 못 시키는데 테스트 케이스는 아까 커버되지 않았던 셀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됩니다. 차이가 잘 보이시나요? 저희도 한번 두 개를 디프를 해봤거든요. 디프를 쭉 해보면은 그러니까는 원본 이미지에 보시는 것 같은 노이즈가 덮여지면 그러면은 전에는 액티베이션 안 되던 그런 셀이 액티베이션 되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특정 조명 조건에만 좀 달라져도 액티베이션 커버리지가 달라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좀 검증이 덜 됐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거고요.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은 저기 왼편에 도로 경계 같은 게 보이시죠? 도로 경계 같은 것들이 인공지능이 좀 뭐 잘 바라보고 있구나 같은 것도 얻을 수가 그런 인사이트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해봤더니 웬만큼 다 되는데요. 몇몇 셀 같은 경우에는 액티베이션이 저희가 별의별 검색을 다 해봤는데 못 찾았어요. 이거는 웨이트가 너무 이제 낮게 나온 케이스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런 경우가 실제 주행 시에 발생 안 하면 다행인데 발생하면 그때는 검증 안 되는 케이스가 발생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셀을 아예 그냥 죽여버리는, 즉 웨이트 값을 매우 낮게 세팅을 해가지고 절대로 액티베이션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식의 어떤 결과를 저희는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구현이 되면 AI가 나오면 최소한 얘를 실제 도입하기 전에 모든 셀은 한번 액티베이션 되지 않겠느냐라는 확인해보자 라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액티베이션 맥시미제이션 테크닉으로 찾아보는 그런 일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꽤 재미있는 결과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액티베이션 커버리지는 프로그램 랭귀지로 보시면은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해당하는 굉장히 낮은 레벨의 커버리지거든요. 가지고 사실 이것보다도 좀 더 좀 그러니까 다양한 거부를 커버하면서도 좀 뭔가 프랙티컬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커버리지 개발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구현 측면 테스트를 말씀드렸고요. 요구사항 측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AI에서는 요구사항이 없잖아요.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바라볼 거냐고 했을 때 흔히 말하는 그 피처 모델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고속도로, 일반도로, 교차로, 다리, 비가 올 때, 안 올 때 이런 식으로 어떤 피처들을 정리한 다음에 그 피처들의 조합에 의해서 커버되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안전하게 운전해보자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실제로 자율주행 차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은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혹은 실도로를 수행하셔서 검증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같은 그 세이프티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그건 잘하고 계신데 엣지 케이스를 한번 까보자. 미미와 경기는 케이스는 어떻게 될 거냐. 밤은 잘하시고 낮에 잘 되면 석양이 질 때는 잘하냐? 이런 것도 확인해보자라는 식의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가지고서는 그 자동차 쪽의 영역에 보시면 자율주행에서 ODD란 말이 있습니다. Operational Design Domain이라는 건데요. 차량이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운전하는 케이스, 그걸 저희가 레벨 5라고 부릅니다. 근데 레벨 5 그 차는 당연히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그 전에 그러면은 레벨 4라고 불리우는 정해진 환경에서만 잘 동작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 문제가 확 쉬워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버스는 공항에서만 달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신호등이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쉬워지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어떤 저희가 오퍼레이셔널 디자인 도메인을 잡아서 그 오퍼레이셔널 도메인 디자인을 커버하는 영역의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예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가지고서는 그 펑셔널 시나리오에서는 하이웨이를 한번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로지컬한 레벨을 가게 되면은 레인은 2개에서 4개가 될 수가 있겠네? 라고 되는 거고 콘크리트한 레벨로 가게 되면 이번에는 3으로 가보자. 이번에 2로 가보자. 이렇게 구체가 되는 거죠. 가지고 저희가 자율주행차를 만들 때 보시면 이렇게 ODD를 설계를 해가지고서는 특정한 피처들을 설계를 뽑아내고 그 피처들의 조합을 가지고 모든 경우를 커버해보는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보는 건 엣지 케이스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얘가 과연 피처를 잘 바라보고 있어? 그런 거를 보게 되는 건데요. 여기는 울프의 허스키라 불리우는 굉장히 유명한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나온 결과인데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넷이 도입이 되면서 영상 인식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영상 인식에 비유가 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었었는데 요즘은 종종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결과들을 내긴 합니다.
약간 정말 잘하는구나라는 식의 결과가 나왔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늑대하고 허스키 개하고 두 개를 구분하는 케이스가 있는 건데, 단 하나의 실수만 하는 굉장히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그 AI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제 16년도에 연구자들이 한번 본 거죠.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봤더니 울프라고 불리어지는 애는 사실 울프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있고 개 모양이 있으면 아니 늑대야 라고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눈이 있고 허스키가 있으면 얘는 허스키가 아니라 늑대다 라고 분류가 돼버리는 겁니다. 즉 훈련에 의해서 다른 잘못된 피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거는 어떤 피처를 잘못 보고 있는 모습들이 식별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악용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해킹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돼지가 있죠. 돼지에다가 랜덤한 노이즈를 줍니다. 노이즈를 넣습니다. 그리고 딱 보이면 그건 아직까지 돼지처럼 보이죠. 근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이거를 비행기로 인식을 합니다. 웨이트의 썸이 그 엣지를 넘어가 버린 거죠. 아주 실제로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좋은 경우만 있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케이스만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네거티브한 케이스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끌고 가서 이거는 이제는 텐센트에서 그 테슬라의 이전 버전 오토파일럿 공격한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쪽에는 그 줄이 있는 건데 이게 테슬라에서 인공지능이 인식하고 있는 레인입니다. 그 옆에가 도로가 있는데요. 여러분 도로에서 그 줄이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보시면은 도로에 두세 개의 하얀색 마킹이 있어요. 근데 두세 개의 하얀색 마킹이 있는데 그 마킹을 얘가 도로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테슬라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길 위에다가 몇 개의 마킹을 붙이니까 얘가 레인을 잘못 인식해가지고 옆 도로로 가는 그러한 해킹들을 성공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의 답변은 야, 그 현실에서 그런 경우는 일어날 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도로 바닥에 종이가 떨어져 있는 경우는 적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운전하면서 길바닥에 또 뭐 떨어져 있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잘못 떨어져 있으면은 얘가 길을 옆길로 한다. 그건 저는 제가 봤을 땐 좀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이런 케이스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어떤 다양한 입력 변조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오후에 유상훈 교수님이 발표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경우를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보시는 것 같이 뭐 조명 조건을 바꾼다거나, 그러면 얼룩, 저희가 달리다가 카메라에 어떤 진흙이 붙었다. 그럼 얼룩 같은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얼룩 조건들, 이런 것들처럼 만들어지게 되면 얘가 오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것들, 이런 어떤 엣지 케이스를 찾아내서 검증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영역의 측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영역은 만약에 우리가 ODD를 설계하지 않았다라고 하시게 되면 모든 경우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차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모든 경우라는 것을 우리가 과연 알 수 있냐라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즉, 저희가 인공지능을 그 제한되지 않은 문맥에 풀어놓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 건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언노운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좀 헷갈릴 수 있는 얘기인데요. 이에 대해서 제일 설명 잘한 게 이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2002년도에 그 테러 위협에 대해서 설명한 그 문구를 제일 유명한 문구라고 치거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노운즈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언노운즈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 저기 이라크에 테러범이 있구나. 걔들이 어디 있지? 그건 모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래 보시면 언노운즈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언노운즈 같은 걸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줄여나갈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는 자율주행차의 끝판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는 자율주행 그 안전 규격 중에 하나인 토티프 가이드에서 나온 예제가 되겠는데요. 그 미국에서 과속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럼 마치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면 운전자가 놀라가지고 속도를 줄입니다. 이런 것들을 할 텐데 만약에 저희가 저거를 자율주행차가 지나간다. 카메라는 아마 저걸 아이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는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길이라고 보겠죠. 그럼 레이더는 길이라고 보고 카메라는 아이라고 보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되게 좀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실제 운전할 수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 쪽에서 보시면은 경우의 수를 세이프와 언세이프한 경우로 나누고 알려져 있는 것과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언세이프하고 노운한 경우에는 저희가 열심히 없애야 되는 거고요. 언세이프하고 언노운한 것들은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아주 이거는 이제는 랜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연구사에서 그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한다. 그럼 사람보다 사고를 안 친다 얘가 사람은 그렇게 가정을 해보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한번 얼마만큼 테스트 샘플이 필요하냐라는 걸 계산해 본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은 약 50억 마일을 달려야만이 저희 말씀드리면은 50억 마일을 달려서 데이터를 수집해야만이 그 데이터가 실제 차보다 사람보다 안전하다라는 거를 검증할 수 있다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50억 마일이면 여기 보시면 넵튠인 해왕성이죠. 해왕성을 왕복해야 될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 작게 그림을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거를 실제 스케일로 그리면 저 넵튠은 옆방에 가 있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계산을 거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통계 기법으로 테스팅을 하게 되면 사실 답이 없고요. 무언가 좀 우리가 그 미지의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기법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자율주행 관련된 레벨입니다. 레벨을 보시면은 0부터 해서 5까지 쭉 가서 이제 좋아지는 것들인데요. 레벨 4는 컨디셔널 드라이빙입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운전을 잘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이제 레벨 5가 되면은 그런 조건 없이 풀리 드라이빙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그 언노운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답은 이렇게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레벨 4에 즉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한정 지어서 그 뒤어진 환경에서만까지는 가능할 건데 레벨 5로 가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까지 해서 크 세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구현 측면에서는 우리가 액티베이션 커버리지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인데 조금 더 강력한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설명드렸었고요. 요구사항 측면에서는 어떤 피처들에 대한 엣지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조건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이상 교수님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재미있는 예시를 많이 보여줄 거라 예상되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문제 영역으로 가시게 되면 이 부분은 사실 원론적으로 우리가 언노운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시면 그건 그냥 철학적인 질문이 있긴 한데 답은 없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라까지가 아마 현재 제 의견일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이 네. 예. 지금 한 1분 정도 저희가 여유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사항이 좀 있습니다. 여기 질문 중에서 혹시 간략하게 좀 답변을 부사장님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도로 위에 아이 그림 미국도 있을까요? 캐나다로 구글이 검색돼서 캐나다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저 그림은 실제로 본 적은 없고 표준에서 본 거거든요. 위치는 어딘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네네. 두 번째 질문에 보시면은 아직까지 2626에서는 AI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세컨드 에디션이었고요. 원래 ISO 26162에서는 세컨드 에디션에 AI를 포함하려다가 서드 에디션에 포함하는 걸로 계획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가지고 아마 2028년 서드 에디션에 가시면 AI가 나올 거라고 들어볼 수 있고요. 컨볼루셔널 딥러닝이 안전한가라는 거의 질문은 사실 안전성은 그 뉴럴 넷 자체만으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어떤 문맥하에서 동작하느냐 이슈가 생기는 거거든요. 해가지고 얘가 위험하다는 거는 컨볼루셔널 딥러닝을 가지고 무언가 제어한다는 겁니다. 가지고 만약에 컨볼루셔널 딥러닝이 실제 제어에 사용된다 그러면 아직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